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질문 2개 정도 올라왔는데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상스 77님, 음주 사고 면책금, 면책금에 대한 질문이네요. 이제 질문이 적으면 좀 깊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질문이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2개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길게 해드릴게요. 사고가 나서 피해자분이 진단 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형사비금은 200만 원 정도 주셨다고 하고요. 피해자님께 드렸다고 하네요. 보험에서 일단 병원비랑 차 수리비가 다 나가서 피해자랑은 끝났는데, 차 수리비가 500만 원, 피해자 병원비 플러스 합의금 120만 원, 민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청구한다는데 이건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재판이 열리면 이걸 못 내서 처벌이 더 올라가는지요. 일단은 이제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돼 있다면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내면은 보통은 처벌이 더 올라가진 않아요. 보험 가입 유무만 보거든요, 보통.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건 큰 관계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받을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재판 후에 받는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형사합의죠. 형사합의를 보냐 안 보냐는 이제 재판부에서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를 본 경우라면 합의서를 내시는 게 좋고요. 민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입 정도만 하셨어도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걸 막 따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민사합의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은 없고, 보통은 재판부에서는 형사합의를 했느냐, 보험 가입은 돼 있냐, 이렇게만 물어보지 민사합의까지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민사합의라고 하는 건 이제 소멸시효의 원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나중에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피해자가 지급명령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셨다면은, 보험 가입이 돼 있다면 큰 관계는 없어요. 자, 어떡하조님, 초범 인피원 문의드립니다. 자, 초범이고 음주 농도가 0.111입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 자,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죠. 검찰로 송치되었고,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죄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3가지 정도의 법규에 걸리는데, 가장 낮은 게 도로교통법, 그 위에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그 위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에요. 가장 세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사건 내용을 보죠. 선행사고로 이제 손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제 차가 돌진해 이를 본 피해자가 놀라 옆으로 피해서 큰일 날 뻔했네요. 피하다가 다쳤다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현장을 보지 못했고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부딪혔으나 물적 피해는 보험 처리로 사건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부딪힌 오토바이 주인분도 아니고 그 앞에 있던 택시기사분이라 사고 당시 피해자분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도 고장나서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요.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서 조사관님께서 일단 보험사에 인피사고를 접수해 두라셔서 해두긴 했는데 정확히 저 때문에 다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번 질문. 음주운전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죄드리고 합의를 해야만 하는지. 일단 그렇진 않아요.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되라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사안에서 피해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든 가해자는 되는데, 다만 그 택시기사분을 실제로 친 건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택시기사님이 혹이라도 나쁜 마음으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이제 부딪혔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명명백백하게 그런 건 좀 따져봐야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건 변호사 선임한다 해서 뭐 초능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뭐 그런 걸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가. 어차피 이제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CCTV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뭐 딱히 그것이 뒤집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형량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님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선임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형 참작은 되겠지만 변호사보다는 일단 증거를 좀 확보하는데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